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뉴욕에서도 300여 명의 한인들이 유엔 광장에 모여 남과 북의 유엔 대표부를 연결하는 평화 손잡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60만 명의 유권자 명단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이민서류 적재 건수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에서 카풀 할인 혜택 적용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DMZ를 연결하는 평화 손잡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도 300여 명의 한인들이 유엔 광장에 모여 남과 북의 유엔 대표부를 연결하는 평화 손잡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린 손잡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북한 유엔 대표부를 손에서 손으로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 앞에 위치한 다그 함마슐드 공원. 한인 동포들과 뉴욕 시민 30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민들의 외침을 함께 외쳤습니다. 조원태 추진위원장은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인간띠를 만들어 작년 4월 27일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며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들은 양국 유엔 대표부를 인간띠로 연결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취지는 한국에서 4.27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 같이 연동이 되어 같은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동포들이 함께 기여하고자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행진했고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한반도기가 선두에 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마침내 이어진 양측 대표부 앞에서 참석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평화를 응원한다고 외쳤습니다. 저희는 한민족이니까 꼭 통일되길 바랍니다. 이번 평화 손잡기 운동에서는 북한 대표부가 끝내 응답하지 않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한다는 기존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북한 대표부 건물 앞에 꽃을 남겨놓으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행진을 마친 이들은 공원에 다시 모여 평화를 기원하는 춤을 추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월절의 마지막 날인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북쪽으로 32km가량 떨어진 파웨이시의 유대교 회당에서 100여 명이 예배를 보는 중 총기 테러가 발생해 4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중 60세 여성 1명이 숨지고 성인 남성 2명과 소녀 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샌디에고에 사는 19세 백인 남성으로 총격 직후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911의 전화에 자수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차를 세우고 순순히 투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고어 샌디에고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이 자동 소총을 난사했지만 총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사상자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범인이 인피니티 찬이라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대인을 타겟으로 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을 범행 몇 시간 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히고 이것은 증오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스티븐 바우스 파웨이 시장 역시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해 10월 11명이 숨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0만 명의 뉴욕주 불법 체류자들이 저렴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탈리나 크루즈 주 하원의원과 훌리아 살라자 주 상원의원이 최근 주 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공공보건법 수정안에 따르면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체류 신분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규정은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는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에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와 코페이 등에 대한 텍스 크레딧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내 불법 체류자들이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관련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110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는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어도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21년부터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에 예산 $1억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권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개혁법에 따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60만 명의 유권자 명단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웹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권자 460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가입한 정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데이터의 유권자 정보는 각 선거 지역구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은 주소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는 그동안 유권자 정보를 누군가 요구할 경우 CD나 문서 형식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시 선관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주의회를 통과한 선거개혁법에 따라 유권자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유권자 정보 공개를 통해 앞으로 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파악하고 지지 청원을 받는 일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민 서류 적체 건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이 이민서류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 지난 5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시스나 국장은 서한에서 지난 4년 동안 적체된 이민 서류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조치 등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민 서류 적체 해소와 처리를 위해 직원 수백여 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시스나 국장의 서한은 지난 2월 12일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 의원이 질의한 이민 서류 처리 지연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 서한입니다. 시스나 국장이 이 서한에서 밝힌 주요 이민 서류 처리 시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 이민,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0 가족 이민 청원서는 2014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스나 국장은 이민 서류 처리 대책으로 2018년 적체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온라인 처리 방식을 도입한 일부 서류에서는 적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나 국장은 이민 서류 적체와 처리 지연 사태 해소를 위해 올해 이민서비스국 직원을 726명 증원하고 2020 회계년도 말까지 전면적인 이민 서류 전산 처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키로 했습니다. 법안에 따른 지원은 2017-2018 학년도 이후 대출에 해당됩니다. 지난주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2개의 관련 법안 중 하나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춰 25년 동안 학자금 대출 금액을 상환했지만 융자금이 남아있을 경우 정부가 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법안은 현재 채무 이행 불능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이미 크레딧 점수 하향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디폴트에서 벗어나도록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내용입니다. 학자금 상환 지원법에 따르면 대출자가 재정 문제가 생기면 상환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동안 기존 월 납입금을 자신의 월 수입의 10%를 매달 상환금으로 줄여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보증을 서 채무 변제의 의무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면 가족 월소득의 10%로 상환금이 제한됩니다. 이후 2년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매달 월소득의 15%로 조정되며 25년 후에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면 나머지 대출 금액은 면제됩니다. 한편 이미 채무 이행 불능 상태로 대출 계좌가 폐쇄돼 개인 신용이 나빠진 경우라도 한 차례에 한해 대출 계좌를 다시 오픈시킬 수 있고 협의를 거쳐 다시 매달 상환금을 내 신용 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 대부분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등에서 카풀 할인 혜택 적용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에 맞춰 허드슨 강을 잇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 징수가 모두 캐시리스 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시 교통 혼잡세 징수가 시작되는 오는 2021년 전까지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 캐시리스 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리버 터널 교량 통행료를 지불한 차량이 뉴욕시 혼잡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 정보가 연동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캐시리스 톨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캐시리스 방식이 도입돼 기존의 현금 톨 부스가 없어지게 될 경우 카풀 차량에게 제공되는 통행료 감면이 어려워집니다. 현재 3인 이상 탑승했을 경우 카풀 이용자는 $6 50센트만 적용받습니다. 실제로 스테튼 아일랜드와 뉴저지를 잇는 아우터 크로싱 브릿지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캐시리스 방식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카풀 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나 링컨, 홀랜드 터널 등에서도 캐시리스 톨이 설치되면 카풀 할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내 도로 채증을 개선하기 위해 이중 주차 관련 단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주차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 배달 업체 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최근 작성한 이중 주차 허용 구간 등 관련 단속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미드타운 맨하탄의 상당 지역이 이중 주차 금지 지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이중 주차 티켓의 벌금은 $115입니다. 현행법에는 미드타운 지역을 제외한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는 상업용 번호판을 단 트럭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동안은 이중 주차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있는데 새 시행안이 통과되면 최대 20분 이상의 이중 주차는 불허되며 이 시간 동안에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현행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맨하탄 60스트릿에서 14스트릿, 1에비뉴와 8에비뉴 사이에서 이중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구역이 12에비뉴까지로 확대됩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디스커버, 버즈피드와 KPMG를 2019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인재를 홍보, 개발하려는 노력을 높이사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사를 종합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고 선도적인 독립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버즈피드와 전문 서비스 회사인 KPMG를 최우수 성과 기업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5월 15일 뉴욕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2019년 다양성 및 마케팅 리더십 서밋과 연계해 개최되는 2019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최우수 기업 시상식과 만찬에서 수상 기업에게 어워드를 수여합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직장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조명하기 위해 10년 전에 시작된 서밋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직원이 겪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직원을 대상으로 포용력 있는 직장을 창출하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이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폴춘 500대 기업과 기타 다국적 기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올해의 수상 기업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보여준 헌신에 대해 아낌없는 상원을 보내며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데이빗 김 씨가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데이빗 김 씨를 캘리포니아주 교통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LA 교통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교통부 차관보로 일하는 등 교통정책과 시스템의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맡게 될 교통청장은 교통국과 차량 등록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데이빗 김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 인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7년 만에 첫 하락세를 보인 반면 LA 카운티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0.1% 하락한 51만 8,500달러를 기록했지만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2.1% 오른 59만 7,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비싼 주택의 거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1년 전보다 0.7% 하락한 7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상반기 정기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크리스 황 KB 하나은행 부행장을 선출했습니다. 황 신임 이사장은 25년 전 플러싱 한인회 부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시작했던 설 퍼레이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7일 오전 뉴저지 리치필드 플레전트 뷰 테라스 인근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29세 한인 고 모 씨가 길을 건너던 중 견인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나 도로 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걷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리치필드에 거주하던 고 씨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법원은 퀸즈 플러싱의 유흥주점 모나리자 세븐 코퍼레이션의 업주 이모 씨를 고용세 61만 2,500달러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IRS에 탈세한 세금 61만 2,500달러를 모두 완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은행 계좌를 오픈한 뒤 이를 통해 현금으로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고용세를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2017-2018 학기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447건으로 전년도보다 426건 증가했습니다. 교육국은 성범죄가 급증한 것은 성범죄 유형에 강간과 성적 접촉 외에 강제 접촉을 포함시킨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강제 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브롱스 JHS 119 중학교 9건으로 나타났으며 브루클린 PS 231 초등학교 7건, 플러싱 존 바운 고등학교 5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